꿈자리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행복을 찾아 떠난 여우의 이야기. 깊고 깊은 초록빛 숲 속에 아주 오래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초록별 숲 마을이었어요. 마을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떡갈나무가 우뚝 서 있었고 그 나무의 굵은 뿌리 아래와 울창한 가지 사이사이에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답니다. 어떤 집은 도토리 모양이었고 어떤 집은 솔방울처럼 생겼으며 또 어떤 집은 커다란 버섯 위에 올라앉은 것처럼 보였지요. 이 마을에는 여러 동물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나무 위 높은 가지에는 다람쥐 가족이, 뿌리 아래 따뜻한 굴 속에는 두더지. 할아버지가, 마을 어귀의 작은 연못 옆에는 개구리 형제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예쁜 꽃밭 옆의 빨간 지붕집에는 여우 소녀 세라가 살고 있었지요. 세라는 털빛이 황금빛처럼 붉고 귀 끝과 꼬리 끝에 하얀 솜털이 살포시 내려앉은 아주 예쁜 여우였어요.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웃을 때면 뺨에 작은 보조개가 생겼답니다. 그날 아침도 세라는 일찍 잠에서 깼어요. 창문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숲속 새들이 아침 인사를 나누듯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기지개를 크게 켜고 창문 밖을 내다보았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네. 세라는 나직이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힘이 없었어요. 사실 세라는 요즘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을은 아름다웠고 먹을 것도 넉넉했고 친구들도 많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세라는 그 질문이 생긴 이후로 자꾸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라는 세수를 하고 나뭇잎으로 만든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을 준비했어요. 오늘 아침 메뉴는 딸기잼을 바른 도토리 빵과 솔잎차였어요. 혼자 밥을 먹는 동안에도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행복이 뭐지? 나는 행복한 걸까? 밥을 다 먹은 세라는 망토를 두르고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꼭 찾아보겠다고 마음먹은 채로요. 세라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곰 아저씨 베어의 집이었어요. 베어 아저씨의 집은 정말 크고 멋졌습니다. 나무 기둥으로 만든 대문에는 황금빛 꿀단지 장식이 달려 있었고 집 뒤로는 꿀이 가득 찬 커다란 창고가 3개나 있었지요. 베어 아저씨는 숲에서 가장 달콤한 꿀을 모으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봄이면 꽃꿀, 여름이면 산딸기꿀, 가을이면 밤꿀 그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었답니다. 세라가 문을 두드리자 베어 아저씨가 나왔어요. 통나무처럼 굵은 팔에 꿀이 묻어 있었고 배는 먹음직스럽게 볼록 나와 있었지요. 오 세라 아가, 어서 오렴. 오늘 새로 딴 아카시아 꿀 맛볼래? 네, 감사해요, 베어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뭐든지 물어봐. 세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저씨는 행복하세요? 베어 아저씨는 한 박자 멈추더니 크게 웃었어요. 하하, 당연하지. 봐봐 내 꿀 창고를. 저 첫 번째 창고에는 꽃꿀이 가득하고 두 번째 창고에는 밤꿀, 세 번째 창고에는 특별한 무지개 꽃꿀이 있어. 이 정도면 평생 먹고도 남지.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니겠어?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베어 아저씨가 건네는 꿀을 한 숟갈 맛봤습니다. 정말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라는 뭔가 이상한 것을 봤어요. 베어 아저씨가 창고 문을 잠그고 나서 홀로 마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크게 웃었는데 지금은 어깨가 살짝 처져 있었고 먼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라는 돌아가려다 발을 멈췄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베어 아저씨는 세라를 보고 다시 웃었지만 그 웃음이 아까랑은 조금 달랐어요.
사실은 말이야, 세라. 꿀이 아무리 많아도 같이 맛볼 사람이 없으면 좀 심심하더라고. 옛날엔 친구들이랑 함께 꿀을 따러 다녔는데 요즘은 혼자 모으기 바빠서 말이야. 세라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어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건 아닐 수도 있구나. 다음으로 세라가 찾아간 곳은 마을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난 토끼 소녀 로사의 집이었어요. 로사의 집은 온통 꽃으로 덮여 있었어요. 장미, 라일락, 수국, 튤립 사계절 내내 꽃이 지지 않도록 마법 비료를 뿌려 키운 거라고 했어요. 로사의 흰 털은 언제나 부드럽게 빗겨 있었고 긴 귀에는 항상 예쁜 꽃장식이 달려 있었지요. 마을 동물들은 로사를 보면 와 하고 탄성을 내뱉었고 로사는 그럴 때마다 우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라가 찾아가자 로사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세라, 잘 왔어. 나 오늘 새로운 꽃장식 만들었는데 예쁘지? 응, 정말 예뻐. 로사야, 너는 행복해? 로사는 금세 밝게 웃었어요. 물론이지. 다들 나를 예쁘다고 해주잖아. 어제도 다람쥐 남매가 꽃 장식 어디서 샀냐고 물었고 두더지 할아버지도 내 정원이 마을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셨어. 그게 행복 아니겠어? 그날 오후 세라는 로사와 함께 꽃밭을 산책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될 무렵 다른 동물들이 오늘 로사 정원의 해바라기보다 저 들판의 야생화가 더 예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로사가 듣게 됐어요. 그러자 로사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 꽃이 더 예쁜데? 로사는 그날 저녁 내내 마음이 불편한 듯 꽃들을 손질하고 또 손질했어요. 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또 하나의 생각을 새겼습니다. 남들의 칭찬에 기대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구나. 칭찬이 없어지면 행복도 사라지니까. 세라의 세 번째 방문지는 사슴소년 띠오였어요. 띠오는 초록별 숲 마을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봄마다 열리는 숲 달리기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마을의 자랑이기도 했지요. 띠오의 집 벽에는 황금 도토리 트로피가 가득했고 마을 입구 게시판에는 띠오의 우승 소식이 붙어 있었어요. 띠오야, 너는 행복해? 띠오는 세라를 보자마자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당연하지. 나는 숲에서 제일 빨라. 아무도 나를 앞지를 수 없어. 그게 얼마나 짜릿한데. 세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띠오의 눈에서는 정말 빛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띠오가 연습을 하다가 살짝 발목을 삐었어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이틀 정도 쉬면 된다고 했지만 띠오는 크게 걱정했어요. 만약 더 못 달리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더 이상 제일 빠르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띠오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세라는 조용히 띠오 곁에 앉았습니다. 잘하는 것에서만 오는 행복은 그걸 잃을까봐 늘 두려워야 하는구나. 세라는 생각했어요. 띠오가 불쌍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자신도 비슷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행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세라는 피곤한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숲 가장자리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곳에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롭다는 올빼미 할머니 미루가 살고 있었거든요. 미루 할머니는 아주 오래된 소나무 위에 큰 구멍 속에 살았어요. 그 구멍 밖에는 말린 허브 다발들이 매달려 있었고 문 앞 가지에는 작은 풍경이 달려 달랑달랑 소리를 냈어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할머니가 혼자 앉아 노래를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세라가 나무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미루 할머니 계세요? 잠시 후 구멍 안에서 동그랗고 큰 눈 2개가 반짝하고 나타났어요. 미루 할머니였어요.
온몸에 깃털이 은빛으로 빛났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따뜻했어요. 어머, 세라 아가구나. 올라와 올라와. 세라는 나무를 타고 위로 올라가 할머니의 작은 보금자리로 들어갔어요. 안은 생각보다 넓고 따뜻했습니다. 말린 꽃들과 책들이 가득했고 작은 화로에서 허브차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차 한 잔 마시겠니? 네, 감사해요. 할머니는 세라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어요. 그래, 오늘 하루 종일 이곳저곳 다녔더구나. 무슨 일이 있는 게야? 세라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베어 아저씨의 꿀창고, 로사의 꽃밭, 띠오의 달리기. 그리고 자신도 가슴속에 행복인지 아닌지 모를 이상한 허전함이 있다고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세라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차를 한 모금씩 홀짝이면서요. 이야기가 다 끝나자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했습니다. 세라야, 내가 어릴 때 나도 똑같은 질문을 했단다. 할머니도요? 그럼. 나도 처음엔 남들보다 더 높이 날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래서 누구보다 높이 날려고 날마다 연습을 했지. 그런데 높이 날아올라도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거야. 다음엔 남들보다 더 많이 알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래서 숲속의 모든 책을 읽었어. 그래도 여전히 뭔가 빠진 것 같았지. 그러면 진짜 행복은 어디서 찾으셨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창밖을 가리켰어요. 달이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크고 둥근 보름달이 숲 위로 두둥실 올라오면서 나뭇잎 사이사이에 은빛 빗줄기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정말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 달 말이야. 저 달은 베어의 꿀 창고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떠. 로사의 꽃이 예쁘든 아니든 상관없이 떠. 띠오가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이 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빛을 나눠준단다. 세라는 할머니의 말을 가만히 곱씹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세라야. 베어는 꿀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했지만 혼자라서 외로웠어. 로사는 예쁘다는 말을 들어서 행복했지만 그 말이 없어지면 불행해졌어. 띠오는 빠르기 때문에 행복했지만 다칠까봐 늘 두려워했지.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니란다. 이건 그냥 기분 좋은 순간들일 뿐이야. 그러면 진짜 행복은요? 할머니는 세라의 가슴 쪽을 가만히 가리켰어요. 이 안에 있어. 지금 이 순간 저 딸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 그게 행복이야. 뭔가를 갖거나 누군가에게 칭찬받거나 잘하지 않아도 그냥 이 순간 여기 있다는 것, 살아 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 안에 행복이 있어. 세라는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런데 할머니,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저는 자꾸 더 갖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예쁘게 보이고 싶거든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당연하지. 나도 그랬으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것들이 없어도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부터는 진짜 행복이 시작된단다. 그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행복이야. 세라는 그날 밤 할머니의 집에서 차를 2잔 더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달빛이 숲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말이 자꾸 마음속에서 울렸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다. 하지만 세라는 솔직히 잘 모르겠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막상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지가 와닿지 않았거든요. 세라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직접 찾아봐야겠어.
숲 깊은 곳에 전설로 내려오는 행복의 꽃이 있다고 했는데 그 꽃을 찾으면 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초록별 숲 마을에는 아주 오래된 전설이 있었어요. 숲의 가장 깊은 곳, 세 개의 강이 만나는 자리에 황금빛 행복꽃이 핀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꽃을 직접 눈으로 보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 꽃을 실제로 본 동물은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먼 곳에 있고 길이 험하다고 했거든요. 새라는 날이 밝자마자 작은 배낭을 꾸렸어요. 도토리 빵 3개, 물통, 따뜻한 망토, 그리고 미로 할머니가 챙겨준 허브 다발 하나.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나무들은 점점 굵어지고 하늘은 점점 좁아졌어요. 이끼 낀 돌들이 발 아래 펼쳐졌고 공기는 차갑고 촉촉했습니다. 세라는 한참을 걷다가 드디어 첫 번째 강에 도착했어요. 강물은 검은 빛으로 흘렀고 수면 위에는 안개가 자욱했어요. 강 이름은 두려움의 강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강을 건너려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마주해야 한다고 했어요. 세라가 가까이 다가가자 신기하게도 물속에 무언가 떠올랐어요. 세라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혼자 외롭게 앉아 있는 세라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세라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모습이요. 세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내가 두려워하는 거구나. 혼자가 되는 것.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 것. 세라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세라는 꾹 참고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물속의 세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세라를 향해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라야. 혼자여도 괜찮아. 내 안에 이미 내가 있잖아. 그 말이 가슴에 닿자 세라는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어딘가가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라가 발을 강물에 담그자 검은 비치던 강물이 투명하게 맑아졌어요. 그리고 세라는 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두 번째 강은 소용돌이 치듯 휘돌아 흘렀어요. 물결이 쉼없이 요동쳤고 강가에는 수많은 거울 조각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강의 이름은 비교의 강이었어요. 세라가 가까이 다가가자 거울 조각들마다 다른 모습이 비쳤어요. 한 거울에는 로사처럼 예쁜 세라가 보였어요. 다른 거울에는 띠오처럼 빠른 세라가 보였어요. 또 다른 거울에는 베어 아저씨처럼 풍요로운 세라가 보였지요. 그리고 현실의 세라, 그냥 보통의 세라가 그 사이에 서 있었어요. 갑자기 강에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어요. 로사는 너보다 예뻐. 띠오는 너보다 빨라. 베어는 너보다 가진 게 많아. 너는 뭐가 특별해? 세라는 길을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세라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맞아. 로사는 나보다 예쁠 수 있어. 띠오는 나보다 빠를 수 있어. 베어는 나보다 많이 가졌을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나야. 로사가 아니어도 띠오가 아니어도 베어가 아니어도 나는 세라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세라는 가슴이 울컥했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거울 조각들이 하나둘 빛을 내더니 사라졌어요. 강물의 소용돌이도 잦아들었어요. 세라는 두 번째 강을 건넜습니다. 마지막 강은 이상하게도 두 방향으로 동시에 흘렀어요. 강물의 절반은 왼쪽으로 나머지 절반은 오른쪽으로 흘렀는데 두 물줄기 사이에는 좁은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이 강의 이름은 과거와 미래의 강이었습니다. 세라가 징검다리 위에 올라서자 왼쪽 물줄기에서는 세라의 지난 날이 보였어요.
친구와 다툰 날, 실수한 날, 부끄러웠던 날, 후회스러운 날들이 물 위에 두둥실 떠올랐어요. 오른쪽 물줄기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이 보였어요. 걱정스러운 일들, 잘 될까 불안한 일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흐릿한 미래가 요동쳤어요. 세라는 징검다리 위에서 멈춰 섰어요. 왼쪽을 보면 후회가 밀려왔고 오른쪽을 보면 불안이 밀려왔어요. 그때 징검다리 한가운데에서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났어요. 아주 작고 하얀 꽃이었어요. 이름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은 그냥 수수한 꽃이었어요. 그런데 그 꽃이 아침 이슬을 머금은 채 살며시 흔들리는 모습이 어쩐지 세라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세라는 그 꽃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꽃이 피어있는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있는 거구나. 행복은. 세라의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마치 물이 잔잔해지듯이요. 두 강물도 그 순간 잠시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세라는 꽃을 살짝 손으로 쓰다듬고 징검다리를 건넜어요. 세 번째 강도 건넌 거예요. 세 강을 다 건너자 숲이 달라졌어요. 나뭇잎들이 황금빛과 초록빛으로 섞여 빛났고 공기는 꽃향기가 가득했어요. 발 아래 있기는 푹신해서 걷는 것 자체가 기분 좋았지요. 새 소리도 들렸고 실개울 소리도 들렸어요. 그리고 멀리서부터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세라는 그 빛을 따라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드디어 세 강이 만나는 자리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전설의 황금빛 행복꽃이 피어 있었어요. 세라는 숨을 멈췄어요. 꽃은 세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했어요. 커다란 황금 왕관 같은 꽃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꽃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노란빛과 흰빛이 섞인 아주 단순한 꽃이었어요. 그런데 그 꽃에서 나오는 빛은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마치 엄마 품 같은 느낌이랄까요? 세라는 꽃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꽃이여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잠시 후 꽃잎이 하나씩 열리더니 빛이 세라의 가슴 쪽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순간 세라는 느꼈어요. 따뜻함. 아주 깊고 아주 조용하고 아주 단단한 따뜻함이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세라의 머릿속에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혼자 마시는 따뜻한 솔잎차 한 잔. 할머니가 건네주는 허브차의 향기. 베어 아저씨가 웃으며 내밀던 꿀 한 숟갈. 로사와 함께 꽃밭을 걷던 오후의 햇살. 닫힌 띠오 옆에 조용히 앉아 있던 그 시간. 달빛이 숲길을 비추던 어젯밤. 이런 작고 소소한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세라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행복은 특별한 어딘가에 있던 게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세라 곁에 있었던 거예요. 다만 세라가 그것을 행복이라고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세라는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행복꽃에서 빛이 다시 한번 따뜻하게 반짝였어요. 마치 이제 알겠니? 하고 묻는 것처럼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는 꽃에게 조용히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밝았어요. 똑같은 숲인데 나뭇잎의 초록빛이 더 선명하게 보였고 새소리가 더 맑게 들렸어요. 발 아래 있기에 촉감이 더 포근하게 느껴졌지요. 세라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변한 게 아닐 텐데. 그런데 왜 세상이 달라 보이지?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세라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였어요. 예전에는 눈앞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더 좋은 것이 없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지금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해가 질 무렵 세라는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어귀에서 띠오가 다리를 절뚝이며 걷고 있었어요. 띠오야, 발은 좀 어때? 응, 아직 아파. 근데 세라야, 넌 오늘 어디 갔다 온 거야? 얼굴이 달라 보여. 세라는 빙그레 웃었어요. 좀 먼 곳까지 걸어봤어. 띠오야, 너는 달리기를 왜 좋아해? 응?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띠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바람이 느껴지거든. 달릴 때 귀 옆으로 바람이 쏴하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 그게 좋아. 그리고 발이 땅을 차는 느낌도 좋고. 이길 때보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사실. 세라는 미소 지었어요. 그거야. 그게 내 행복이야. 띠오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왠지 세라의 말이 가슴에 닿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세라는 베어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저씨, 오늘 저녁에 제 친구들 데리고 와도 될까요? 같이 꿀맛 봐도 돼요? 베어 아저씨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물론이지. 아니, 내가 진작에 초대를 했어야 했는데 어서 데려와. 그날 저녁 세라는 로사, 띠오, 다람쥐 남매, 개구리 형제들, 두더지 할아버지, 그리고 미루 할머니까지 모두 베어 아저씨 집에 데려왔어요. 베어 아저씨는 처음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내 신나게 꿀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카시아 꿀, 밤꿀, 무지개꽃 꿀까지 모두요. 다들 꿀을 맛보며 탄성을 내질렀어요. 와, 이게 바로 아카시아 꿀이야? 처음 먹어봐. 밤꿀은 이렇게 진한 거야? 맛있다. 베어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아침에 세라가 봤던 그 처진 어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꿀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게 더 행복하다, 진짜로. 베어 아저씨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내뱉고는 쑥스러워서 코를 긁적였어요. 다들 웃었어요. 달빛 아래 커다란 나무 앞에서 꿀을 나눠 먹으며 웃는 동물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세라는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거야. 이게 바로 행복이야. 파티가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간 뒤 미루 할머니는 세라 곁에 잠시 남았어요. 세라야, 오늘 많이 걸었지? 네, 할머니. 황금빛 행복꽃을 봤어요. 그래? 미루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떻던?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어요. 그런데 정말 따뜻했어요. 그 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행복은 제가 찾아가야 할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매일 제 곁에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지 못한 거였어요. 미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찡긋했어요. 세라야, 나는 사실 그 꽃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몰라. 네? 하지만 내가 그 먼 길을 걷고 세강을 건너면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 어떤 아이들은 길을 걸어봐야 깨달아. 어떤 아이들은 실수를 해봐야 깨달아. 어떤 아이들은 혼자 조용히 있어봐야 깨달아. 너는 걷는 아이야, 세라. 내 발로 걸어서 느끼는 아이. 세라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의 깃털이 보드라웠어요. 할머니, 진정한 행복이 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말해봐. 세라는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요. 더 갖고 싶다는 욕심도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잠깐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 숨쉬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미루 할머니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게 행복이야. 그날 밤 세라는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을 꺼냈어요.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펜을 들었어요. 오늘 나는 행복을 찾아 먼 길을 걸었다. 두려움의 강에서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다.
비교의 강에서 나는 나이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배웠다. 과거와 미래의 강에서 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황금빛 행복꽃 앞에서 나는 알았다. 행복은 어딘가 멀리 있지 않았다. 행복은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안에 있었다. 할머니의 낮은 목소리 안에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웃는 시간 안에 있었다. 달빛이 내리는 숲길 안에 있었다. 그리고 내 안에 있었다. 나는 오늘도 행복했다. 다만 몰랐을 뿐이었다. 세라는 일기장을 덮고 촛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창문 너머로 달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제 봤던 그 달이 오늘도 그대로 떠 있었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거기 있는 달. 세라는 눈을 감았어요. 나도 저 달처럼 있어야겠다.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나. 세라의 숨이 고르게 깊어졌어요. 창밖에서 솔바람이 살며시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사각사각 노래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세라는 눈을 떴어요.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새들이 지저귀는 건 어제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라는 오늘 아침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세라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솔잎차를 끓였어요. 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가에 앉아 숲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나뭇잎에 부딪혀 반짝였어요. 이슬이 거미줄 위에 맺혀 보석처럼 빛났어요. 어딘가에서 다람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라는 눈을 감고 차의 온기를 느꼈어요. 향기를 맡았어요.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구나. 세라는 조용히 웃었어요. 보조개가 생겼어요. 이제 세라는 알았어요.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미 곁에 있다는 것을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면 되는 것이라는 걸요. 오늘도 초록별숲 마을에는 아침이 왔습니다. 베어 아저씨는 꿀창고 문을 열면서 혼자 흥얼거렸어요. 오늘은 누굴 초대해서 같이 먹을까 생각하면서요. 로사는 꽃밭에 물을 주면서 남들이 예쁘다고 말해주든 말든 그냥 꽃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띠오는 발목이 다 낫기도 전에 살살 달려보면서 귀 옆으로 지나가는 바람을 느끼며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미루 할머니는 소나무 위에서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눈을 감고 있었어요. 모두 제각각이지만 모두 행복했어요. 그리고 세라는 차 한 잔을 다 마시고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기분 좋게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세라의 황금빛 털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바람이 살며시 불었어요. 숲이 속삭였어요. 오늘도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잘 자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이불 속에 있는 당신도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더 많은 밤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밤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